캐롤 드웨 교수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느냐보다 무엇이 되어가는 중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키움 채널을 운영하는 키움 여사입니다.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건 그저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끝없는 의문이 들던 그 시간들을 저도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치 끝없는 문제집을 푸는 것 같지 않나? 하나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정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오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부모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시선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채널은 그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건넨 말 한마디, 내가 참아낸 감정 하나가 아이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등불이 아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스스로의 길을 밝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완벽한 육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부모됨을 나누고 싶어요. 과학과 심리학이 들려주는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겪고 느낀 현실적인 고민과 방법들, 그 모든 걸 통해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실 내 마음을 다시 키워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함께 걸어가요. 그리고 우리 함께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도록이요.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의 첫걸음으로 우리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생각의 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혹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아이의 학습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고정 마인드셋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이나 재능 같은 능력은 타고난 것이고 그것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타고난 고정된 자질로 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정받고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놓이게 되죠.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이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전략, 주변의 피드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키워가야 할 자산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실수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마인드셋의 차이는 이렇게 대비됩니다. 고정 마인드셋, 나는 정해진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증명해야 해. 성장 마인드셋, 나는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키워가야 해.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웨 교수가 실험을 통해 처음 정리해낸 이론이에요. 그녀는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먼저 연구팀은 초등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간단한 퍼즐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쉬운 첫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뒤에 칭찬을 다르게 주었습니다. A그룹, 너 정말 똑똑하구나. 지능에 초점을 맞추고요. 고정 마인드셋을 유도하는 칭찬이었지요. B그룹, 너 정말 열심히 노력에 초점을 맞춘 성장 마인드셋을 유도하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선택하거나 같은 수준의 쉬운 퍼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 즉 A그룹의 아이들은 도전을 대부분 피했고요. 쉬운 문제를 선호했습니다. 반면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 B그룹은 실패할 수도 있는 어려운 문제를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A그룹 아이들은 똑똑함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실수나 실패는 곧 나는 똑똑하지 않다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B그룹 아이들은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실패는 학습의 일부이자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 실험은 단지 칭찬의 방식 하나가 사람의 학습 태도, 도전에 대한 태도,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이 실험을 설계했던 캐롤 드웨 교수 자신도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인간의 지능이나 재능은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실패는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 실험을 진행하며 그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실패를 탐험처럼 즐기고 실패 속에서 성장하는 그 아이들을 보며 처음 깨달았다고 해요. 실패는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우는 힘이 될 수도 있구나. 이 경험이 그녀의 삶과 학문을 바꾸어 놓았고 그 이후 성장 마인드셋 이론은 전 세계 교육과 심리학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였는데 하고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뀌는 첫걸음은 바로 이걸 자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도 아이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배워가는 존재이고 실수조차도 성장의 재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캐롤 드웨 교수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느냐 보다 무엇이 되어가는 중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도 아이도 지금 되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히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넨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성장 마인드셋은 아이의 일상 속 경험과 부모의 말, 반응, 태도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가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고 기꺼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생활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줄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부담 없이 오늘부터 하나씩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칭찬을 해주세요. 정말 잘했어 보다 어떻게 그걸 해결했는지 궁금해, 그동안 얼마나 연습했는지 보이네 처럼 결과보다는 노력, 전략, 태도를 인정하는 말이 아이의 성장 마인드셋을 키웁니다. 두 번째, 실패나 실수에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괜찮아, 실수도 배우는 과정이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환경이 아이의 도전 의지를 높입니다. 세 번째,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넌 이걸 아직 못하는 거야 라는 말은 넌 못해 보다 훨씬 더 가능성을 열어주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실수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도 이거 예전엔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지금도 배우는 중이야. 부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해주세요. 성적 어땠어? 대신 이번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 질문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도전했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칭찬해 주세요. 그걸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이야. 결과보다 시도 자체에 가치를 두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잘할 수 있다 보다는 해보자를 말해주세요. 성장의 출발점은 완벽한 자신감보다는 시작해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부모의 따뜻하고 일관된 태도와 언어가 쌓일 때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작은 말, 작은 반응 하나가 아이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 아이의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부모로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이의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내면의 힘, 자기조절력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감정이 올라올 때, 충동을 참아야 할 때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는 그 순간 어떤 말과 태도로 아이의 마음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자라나는 아이를 위한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의 표현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은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